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할 때 앉는 위치의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앉는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앉는 위치에 따라서 관계 형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이 앉는 위치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앉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심리적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곧 앉는 위치와 거리가 그 심리적 위치와 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앉는 위치도 우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 세 가지의 앉는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마주보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란히 앉기입니다. 세 번째는 대각선으로 앉기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마주 앉기, 나란히 앉기, 대각선으로 앉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앉느냐, 어떤 위치에 따라 앉느냐는 것은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정면으로 마주 앉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듯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앉느냐 했을 때 첫 만남 때입니다. 누군가와 우리가 첫 만남을 가질 때 이 정면으로 마주 앉는 것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는 정면으로 마주 앉게 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대할 때는 정면으로 마주 앉는 것이 참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만남 자리에서 너무 가까이 간다든지 앉는 위치가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옆에 앉는다든지 대각선으로 앉게 되면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듦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 여성을 대할 때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이 정면으로 마주 앉는 것이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곧 이것을 통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동성 간에 첫 만남 자리, 또는 공식적인 자리, 정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우리 관계 형성과 또 상대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 번째 것,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됩니다. 특별히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대화할 때는 첫 만남 자리와 또는 공식적인 자리, 정식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정면으로 마주 앉는 것이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또 두 번째 원리로 가보면 옆에 나란히 앉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나란히 앉는다는 것은 이 탁자를 옆에 두고 옆에 나란히 이래 앉는 것을 옆에 나란히 앉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상대방과 의견 일치를 해야 할 경우 참 좋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거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될 때는 이렇게 옆에 나란히 앉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이 좋은가 하면 우리가 제안을 주고받을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뭔가 우리의 아이디어, 그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있을 때 조금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옆에 나란히 앉아서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때 옆에 나란히 앉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죠. 우리가 이 심리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다, 이렇게 물리적 거리는 그 심리적 거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죠.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이 갑니다. 앞서서도 강의해드렸지만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45cm 이내로 앉습니다. 보통 30cm 이내로 앉아서 대화를 나눈 것이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이 제안에 대해서 협의를 보고 합의의 과정을 거친다든지 또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나란히 앉는 것이 굉장히 도움됩니다. 또 하나 한 가지 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여성들이 있으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성 선배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여성 팀장입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여성으로서 선배입니다. 같은 동성의 후배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야 됩니다.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충고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성 후배들에게 내가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또한 제안을 할 때 이 후배나 또한 이 부하 직원들을 옆자리에 앉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배 여성이 나의 얘기 들을 때 옆자리에 앉는 순간 뭔가 친밀한 관계를 느낍니다.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느낍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충고나 피드백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조언을 할 때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후배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야, 저 선배가 또 팀장님이 나를 정말 아껴서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충고를 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앉는 위치에 따라서도 관계를 드러내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대각선으로 나란히 앉기입니다. 이 위치를 말하죠. 이 탁자에 있으면 그 옆에 모서리에 앉아서 이 대각선으로 앉는 것을 말하죠. 즉 90도 각도로 앉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90도로 앉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뭔가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앉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편안하고 친밀한 대화를 할 분위기에서는 이 대각선으로 앉는 것이 굉장히 좋죠. 또한 시선 접촉을 제한 없이 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시선 접촉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눈을 마주보고 하는 것이죠.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입니다. 그리고 눈은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버트 메르비안 박사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는 70%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90%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93%도 몸짓 언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55%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시선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앉을 때는 시선 접촉이 제한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가보면 정면으로 앉았을 때 여러분 한번 정면으로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대화할 때 사실 뭔가 서로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정면으로 앉으면 사실 어떻게 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까? 시선 접촉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나란히 앉았을 때는 사실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게 되면 한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서로 시선 접촉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짓 언어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앉아있다 보면 그 눈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상대방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읽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각선으로 앉으면 서로의 얼굴 보고 시선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눈을 마주 보면 부담되지만 또 옆으로 앉으면 상대의 시선을 볼 수 없지만 이렇게 90도 각도로 대각선으로 앉으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상담을 할 때도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앉는 위치를 90도가 가장 적절하고 편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을 설득하고 잘 때는요 90도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성과 여성끼리 친밀한 관계에서는 옆자리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팀장이 후배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할 때는 옆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내가 먼저 상대 후배에게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이런 조언을 하는 것도 내가 이런 피드백을 하는 것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각선으로 앉을 때는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할 수 있으면 마주보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성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설득할 때는 이 대각선으로 앉는 것이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앉는 위치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앉는 위치는 서로 간의 관계 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을 알고 있으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는 대각선으로 앉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대화할 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위치는 90도의 대각선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앉는 위치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 앉는 위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위치는 90도입니다. 거리는 1m 내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대화 일을 할 때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앉는 거리도 1m 내외, 팔을 뻗어서 대략말락한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90도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해서 앉는 위치 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박민수 상담 TV를 통해서 제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